안녕하세요.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 디자인 가이드북의 저자 김경은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온라인 마켓의 디자인의 트렌드를 먼저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온라인 트렌드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 모바일이라는 것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핸드폰을 모바일 폰 중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 처음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애플사에서 나왔던 아이폰이 먼저 대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자인도 조금 더 아이폰에 주안점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처음 나왔었던 모델은 이런 모양처럼 핸드폰 위에 뭔가 볼록볼록한 효과로 해서 무엇인가 올려져 있고 얹혀져 있는 느낌이 더 많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옆에 쪽에 보이시는 이런 이미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미지가 뭔가 바닥에 탁 달라붙어져 있는 그런 플랫한 디자인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2.5D의 디자인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는 듯한 디자인, 한마디로 플랫한 디자인이 좀 더 유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 트렌드를 살필 때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너무 경쟁사의 상세 페이지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시장의 트렌드가 어느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똑같겠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전에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뭔가 되게 빽빽하고 빼곡한 디자인이 좀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또 이런 플랫한 디자인이나 심플한 디자인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보시다시피 2015년도에 지마켓의 메인 화면은 이렇게 좀 더 간소화하고 보기 쉽게 그리고 누르기가 좋게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복잡하게 광고들이 시각적으로 자극 주는 이미지들이 좀 더 강했었다면 지금은 깔끔한 이미지의 단편적인 형태와 그리고 사진, 아이콘으로 심플하게 배치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는 또 이 통계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색 그래프는 전체 추이를 나타내는 거고 노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한마디로 PC로 들어오는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단에 나와 있는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쇼핑몰인데 2013년도 1분기에서부터 2015년도 1분기까지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거의 이젠 PC 쇼핑몰을 따라잡는 추세가 되는 모바일 쇼핑몰이라는 것, 거의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이것도 상품 페이지에 반영이 되어야겠죠. 모바일은 PC 화면의 10분의 1 크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내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내 상품, 이 모바일 폰 안에 내 상품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집중력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핸드폰을 보실 때 이렇게 멀찌감치 보시지 않으시죠? 가까이 돼서 이렇게 보실 겁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보실 때에도 이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집중력은 올라가는데 집중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지루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PC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이렇게 멉니다. 제가 지금 손이 닿지 않는 정도의 모니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보면 집중력도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한마디로 한 이미지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거는 모니터가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하물며 지금 여기에는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는 제 강의 파일이 있고 여기에는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미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이렇게 여러 개가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는 이렇게 산만해지게 되고 당연히 저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 시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판매자다. 그렇다면 이 핸드폰 케이스는 아무래도 모바일 쇼핑몰로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무용 기기, 뭐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를 파는 사람들인데 모바일로 쇼핑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PC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구매자가 있는 상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글씨는 좀 많게 해도 괜찮고요. 조밀조밀하게 좀 들어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모바일 쇼핑몰로 해서 고객들이 많이 산다라고 한다면 상품 페이지 큼지막하게, 그리고 글씨도 크게, 좀 더 뭔가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상품 페이지는 짧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이치죠.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 쇼핑몰로 되려고 한다. 내가 그 트렌드에 따라가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바로 속도라는 것을 가장 주안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속도에 따라잡히시려면 상품의 사진이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요소만 담아서 짧게 설명한다는 것. 글씨가 많아지게 되면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고객들이 그 글씨를 다 읽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페이지 안에 용량이 적어야 한다. 왜냐하면 로딩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사진에서도 얘기했듯이 로딩을 빠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는 적게, 그리고 짧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설명이 적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길이가 줄어드니까 용량도 줄어든다. 그리고 이미지를 넣으실 때 이미지는 항상 잘라서, 큰 이미지 하나를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잘라서 분할해가지고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모바일 쇼핑몰에서 살아남는 디자인의 트렌드 조금 더 알아보시게 되면요. 일단 모바일 쇼핑몰이 강세가 된다라는 것은 이 시장의 흐름을 하나 가지고 온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셜 커머스라는 건데요. 소셜 커머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뭐 50% 할인해서 뭐 짬뽕집에 가면은 뭐 짬뽕이 원래 8,000원이 4,000원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떡볶이 세트로 해가지고 훨씬 더 싼 값에 먹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이 바로 이 소셜 커머스였어요. 그래서 쿠폰이라는 제도가 이때 생겼었던 거죠. 근데 이 소셜 커머스에서 점차 마켓을 늘리다 보니까 커머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커머스는 바로 쇼핑에 대한 커머스였던 거죠. 오픈마켓에 비슷한 형태가 됐었던 겁니다. 하지만 형태는 조금 달랐어요. MD가 상품들을 취합을 해서 그 상품들 중에서 괜찮은 상품만 올려주고, 가격 비교를 해서 제일 싼 상품만 올려주는 게 바로 이 소셜 커머스였어요. 하지만 이 소셜 커머스는 수수료가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들어갈까 말까 입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죠. 하지만 이 소셜 커머스가 성장했는 데에는 이 상세 페이지가 가장 큰 좌우를 했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소셜 커머스의 상세 페이지, 이 디자인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예전에 오픈마켓의 상세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시겠지만 조만한 요 이미지에서 우리가 보고 들어가서 거기 있었던 이쁜 사진을 찾았는데, 이쁜 상품을 찾았는데 그 상품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상품 페이지 하나 안에 너무 많은 상품이 담겨져 있었다 보니까 그랬어요. 하지만 이 상품에서 또 넘어가는 끝이 아니라 클릭해서 또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자꾸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서 내가 상품을 사는 시간이, 체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픈마켓 상품 페이지의 뭔가 문제점이었던 거죠. 이 문제점을 파악했는 소셜 커머스는 바로 이런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소셜 커머스에서는 첫 번째로 말을 했던 게, 이 상품에서 무엇을 팔 건지에 대한 메인 이미지 컷으로 해서 인트로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있는 해당 판매자의 판매 물품 요약, 한마디로 설명해서는
내가 이 상품 페이지에서 무엇을 팔 것인가 옵션 1번, 2번, 3번 이렇게 나타냈고 가격까지 적혀 있다 보니까 이 상품 페이지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로 나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상품 페이지 안에서 우리가 체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소셜 커머스는 바로 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품에 들어갔을 때 그 상품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바로 캐치해낼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구매 전환율을 빨리 전환을 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 오픈마켓 판매자님들은 그렇게밖에 상품을 못 올렸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처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 소셜커머스라는 회사 자체를 이 마켓을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의 변동을 가지고 왔는 정도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고객들, 저도 한 명의 고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 명의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빨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상품 요약이 끝나고 상품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나서 소셜커머스 페이지는 아주 단촐하게 끝나게 되죠. 하물며 티모사에서는 카피라이터도 있어서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까지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줬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페이지를 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 상품 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도 쉽고 빨랐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소셜커머스가 많이 성장했다. 그래서 우리 지마켓과 옥션 그리고 11번가에서는 이 우리 대표적인 이 오픈마켓에서는 이 소셜커머스의 형태를 조금 본따 와서 상품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시장에 어찌 보면은 하나의 템플릿, 하나의 레이아웃을 제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트로. 한마디로 우리 상점을 소개하는 거, 두 번째는 옵션 리스트로 해서 이 상품 페이지에서 무엇을 파는지를 나타내는 것, 세 번째는 공통 설명으로 해서 만약에 제가 이 원피스를 판다면 이 원피스에도 SM 라지 사이즈라고 했을 때 이 사이즈가 공통적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겠고 재질이라든지 뭐 어떤 분에게 더 추천한다든지 무슨 사이즈까지 있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 내가 팔고 있는 옵션에 대한 공통의 설명들을 이 세 번째에 담아 놓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이 옵션에서 나왔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 뭐 옷의 색깔은 뭐가 있고, A타입은 뭐가 있고, B타입은 어떤 게 있고, C타입은 어떤 게 있다에 대한 구체적인 재질이라든지 고지사항을 여기다 넣게 됐었죠. 다섯 번째에는 상품을 오픈마켓은 다 판매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상품을 구매할 때 배송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가는지 뭐 배송료가 얼마인지 묶음 배송이 되는지 이런 내용을 적어주는 상품 구매 안내까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추가 구성 정보를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팔고 있는 상품이 뭐 이런 볼펜이라면 이 볼펜과 함께 추가로 팔 수 있는 것은 바로 볼펜 안에 들어가는 심이라든지 아니라면 뭐 메모지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볼펜이 아니니까 그 상품은 추가 구성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파는 게 또 이런 마우스다 하면 여기에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 구성에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광고 홍보 영역.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다른 페이지로 링크를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팔고 있는 거는 이런 마우스를 파는데 내가 다른 상품 페이지에는 이런 볼펜을 팔고 있다. 그러면 이 상품 페이지를 서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광고 홍보 영역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아웃은 또 지마켓 옥션에 상품 등록하는 ESM 플러스에 가시면은 템플릿 그대로 다운받아서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쓰셔서 어느 페이지에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뭐 11번가 인터파크, 스토어팜 이런 데 쓰셔도 그렇게 큰 저작권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는 점이 또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 시장의 레이아웃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자,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디자인의 트렌드를 알았으니 상품 페이지를 만들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그 제작하는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하는 단계 첫 번째, 타사의 내용을 일단은 벤치마킹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용 벤치마킹입니다.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 타사는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이 상품 페이지를 꾸미고 있을까? 요것을 벤치마킹 해주시고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셉을 잡을 건데 어떤 식으로 팔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티슈를 파는데 그 물티슈가 고객이 유아를 대상으로 했다면 굉장히 귀염귀염한 스타일이 나오겠고, 만약에 이 물티슈를 사는 엄마를 대상으로 타깃을 잡았다면 좀 고급지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용 준비라는 것은 타사 벤치마킹한 내용을 다 준비를 해주셨으면 거기에서 내가 더 추가할 내용이나 아니면 내 상품에 대한 특징 내용들을 그 내용 준비에다가 수정하면서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내용이 준비가 됐다면 어떤 내용에 관한 어떤 사진을 찍으실 건가에 대한 기획을 하고 상품에 대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 다음 작업으로는 포토샵에다가 상품 페이지 작업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디자인이 끝나면 상품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것 중에 그 내용 준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디자인 어떻게 찾아가는지 한번 내용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일단 내용 준비 부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인트로 부분에 무엇을 넣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다 라는 걸로 해서 상품에 대한 상품 상세 정보 같은 내용을 다 적어주는 거죠. 저한테 이 상품 페이지 내용을 주신 이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잘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시공하는 제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놀이방 가시면 보시는 이 벽에 설치하는 쿠션 있죠. 그 벽에 아이들이 부딪혔을 때 다치지 않는 그 쿠션을 판매하는 쿠션 공간이라는 대표님의 그 상품 페이지 내용 준비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간편한 시공과 안전하다, 뭐 인테리어, 뭐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걸로 해서 키카피를 줘놨고, 그 옆쪽에다가 주문을 할 땐 어떻게, 그리고 이것을 설치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상품 페이지를 제작을 해드리려고 하니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다 보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혔던 거죠. 그래서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에서 놀이방, 뭐라 그러더라? 플레이룸? 뭐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검색으로 들어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이미지 전체가 보시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다 굉장히 색깔들이 원색으로 현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또 아이들이 그 색깔들이 자극적이니까 그곳이 어디 있는지, 벽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색깔이 굉장히 화려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품 디자인 컨셉을 찾아가면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서 알아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색상이라든지를 이용해서 제가 상품 페이지에다가 이런 색깔로 제작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참고하게 되었죠. 그래서 굳이 클릭을 해서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멀리에서 봐서 얘네들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구나, 전체적으로 색감은 이렇구나 라는 것에 대한 컨셉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원색깔들이 많은 상품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색깔을 안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좀 친근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쿠션 공간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회사 로고의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에는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데코로 해가지고 포인트 컬러를 주는 요 위쪽에 나와 있는 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플레이 풀이니까 이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원의 느낌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고요. 거기다가 색상 자체도 주황색, 노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조금 원색을 많이 사용하려고 친근한 느낌이 들면서 원색 쪽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우리 옵션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까만색 동그라미 그냥 1번 이렇게 적어 놓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배경에다가 여기 포인트를 줬는 부분들을 다 넣어가지고 컨셉을 비슷하게 받쳤습니다. 나머지 페이지들도 다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완성을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사의 내용을 준비를 해주고 내 내용으로 고쳐주고 사진을 준비해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상품 페이지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유의하셔야 될 점 하나는요. 상품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실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시게 돼요.
상품 사진 찍으실 때 댁에서 직접 찍으시면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저도 지금 위쪽에 형광등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아직은 스탠드가 없거든요. 뒤에 이렇게 데코 그 스탠드 하나만 이렇게 불로 뭐죠? 캔들? 요렇게 해놨을 웜으로 해놨을 뿐인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 쬐다 보니까 저도 위 쪽 부분만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는 어두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상품 사진을 댁에서 찍게 되시면은, 요런 식으로 형광등 불빛이 바로 나오고, 그 빛이 반사가 될 수도 있고, 요런 것 때문에 색깔이 고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찍다 보면은 배경 부분에 아무리 내 눈으로 괜찮아 보여도요, 막상 카메라로 찍고 나면 이렇게 색상이 조금 촌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빛이 고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시니까 웬만하시면 사진은 저는 촬영을 맡기시는 것을 더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셉을 잡고 상품 페이지 만드시는 거를 조금 알아봤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펼쳐낸 가장 큰 이유도요, 여러분들이 포토샵 수업을 컴퓨터 학원에 가서 배우거나 하시는 거를 전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상품을 잘 파셔야 되는 판매자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품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팔지 기획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더 연구를 하셔야 되고 마케팅에 더 힘을 쏟아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벤치마킹하는 색, 그리고 글씨, 글꼴,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디자인을 하실 때 제 책에 있는 대로만 순서대로 따라오시거나 아니시면 예제 파일을 활용하셔가지고 충분히 상품 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을 테니까 절대 카메라 먼저 사지 마시고요. 절대 컴퓨터 학원에 가서 포토샵 수업 먼저 등록하지 마십시오. 요 부분만 좀 시간을 줄이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상품 페이지를 만드시고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대박 쇼핑몰 만드셔야 되죠. 자, 일단은 우리는 잘 만들어진 상품 페이지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굳이 모델이 이쁘고 디자인이 이쁘고 사진이 이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한 명의 판매자가 세 명의 판매자가 한 명의 도매상에게 똑같은 상품을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예는 아니지만 또 다시 모나미 볼펜 한번 꺼내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나미 볼펜을 여러분들이 상품을 사러 가요. 자, 이 상품을 도매상에서 받았어요. 100원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품을 과연 어떻게 그 지마켓 옥션의 판매가를 정하고 판매 페이지를 어떻게 정하고 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생각을 했을 때 100원에 갖고 왔으니까 난 200원에 팔리라고 하는 A라는 판매자가 있을 거고, B 판매자는 내가 이거 가져갔지만 조금 더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고급지게 만들어서 500원에 팔 거야. 그러시는 분도 있겠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해서 디자인도 막 현란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품 이거 딱 하나 올려놓고 네가 쓰던 그 볼펜 이거야 해서 1,000원에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부지기수의 그런 여러분들은 상품 파는 거에 대한 컨셉을 정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의 상품을 여러 명의 판매자가 판매를 할 때 어떤 컨셉으로 판매를 하냐에 따라서 고객은 구매하는 것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나뉘어질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컨셉이라는 거에서 5가지 사항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두 번째는 주 고객층이 누구인지, 이 상품을 사려는 고객층이 누구인지의 타겟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단어를 나열해서 디자인의 컨셉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나미 볼펜은 뭐가 나열이 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볼펜의 똥, 아니면은 20년 동안 쓰던 그 볼펜 이런 내용도 될 수 있겠고, 편안한 그립감 이런 거,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쓰고요, 리필도 쉽게 할 수 있고 가격도 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들을 다 써놓는 거예요. 그 단어를 취합해서 내가 어떤 디자인의 컨셉을 잡을 건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디자인 컨셉과 비슷한 사이트를 찾아보고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 상품
파는 다른 판매자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 판매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러려고 하면 이 판매자 중에서도 제일 잘 파는 판매자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 잘 파는 판매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5단계를 좀 거쳐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내용은 보편화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써줘야 되고요. 나는 상품 페이지를 굉장히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거에 차별점을 주겠어요. 해서 시커먼 배경에 이 모나미 볼펜을 떡하니 하나 딱 해서 뒤쪽에다 막 빗을 쫙 쏘고 있다. 안 좋아해요. 까만색 배경의 상품 페이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페이지라는 것이 있죠. 자, 컨셉 이끌어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상품 쌀을 파는 판매자인 거예요. 이 쌀에 대해서 내가 상품에 대한 거는 원산지, 수입 여부 이런 것들은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고요. 주 고객층은 가정주부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컨셉을 하기 위해서 1스텝, 2스텝을 잡아놨다면 단어를 이제 나열해야 된다는 거죠. 단어 나열할 때 내가 쌀을 판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떤 단어들이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쌀을 판다고 생각하니까 들판도 생각이 났고, 밀짚 모자에 허수아비가 이렇게 서 있는 느낌, 그리고 파란 하늘에서 벼가 이렇게 무르익고 가는 가을 하늘, 그리고 농부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트랙터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돌고 있는, 그래서 추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요새 손으로 안 하니까요. 네, 요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들판, 허수아비, 벼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색상이, 그쵸. 그리고 태양 이런 것들이 색상이 좀 가을이니까 갈색이나 주황색이나 이런 색깔들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농부 사진이 좀 들어가면 진짜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온 것 같은 친환경적인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다 넣어서 정겹다라는 느낌의 디자인의 느낌으로 해서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판이 나오고 그 위에서 도정하는 모습이나 쌀 수확하는 과정 같은 거를 사진,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올려놓고, 상품을 항상 보여줘야 되는 품질 표시 항목을 딱 위쪽에다가, 그리고 표지에다가 딱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또 재밌는 상품도 있죠. 쌀 중에서 언니 몇 살이나 이런 거, 오빠 몇 살 이런 것도 있나? 햅쌀인가?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상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내 상품 페이지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상품 패키지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품에서부터 찾아보시면은 컨셉을 쉽게 잡고 그에 해당하는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 페이지를 구성하고 디자인을 한번 짜보시고 기획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기획한 의도와 판매, 구매 의도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되고, 판매 신장에 도움되는 디자인을 그래야 할 수 있다는 점. 디자인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먼저 분석하는 작업부터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은 사이트 목록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디어 노트라는 곳이에요. 이 아이디어 노트는요, 위쪽 여기에 상품 분류, 상세 분류라는 데가 여기 있어요. 이 상세 분류 보기를 누르면은 카테고리별로 나옵니다. 그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유아 쪽을 한다 그러면은 카테고리 중에 유아 분류로 들어가 보면은 유아 분류로 이렇게 이미지들이 다 바뀔 거예요. 요즘 신규 사이트들로 다 위에 이미지들로 다 바뀌실 거거든요. 그러면 딱 이렇게 느낌을 봤을 때 색깔을 얘네는 이런 식으로 썼네, 주황색을 많이 썼네, 노란색을 많이 썼네,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보이실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메인 컬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여기에 올라오는 디자인들은 다 경력이 한 5년에서 10년 차 되는 디자이너들이 딱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색상 배치, 이미지 배치, 사진 배치를 딱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한 사람들의 디자인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순식간에 좀 따라 하실 수도 있고, 배치 정도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노스 한번 구경 가보시고요. 랭키닷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연 전체 온라인 마켓에서 온라인 이 시장, IT라는 인터넷 시장에서 난 도대체 몇이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랭키닷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순위를 매겨주는 이 사이트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잠깐 페이지를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가 바로 랭키닷컴의 메인 화면인데요. 이 메인 화면에서 여러분들 순위 정보라는 위쪽 메뉴가 있습니다. 이 순위 정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고 카테고리 순위 정보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쇼핑몰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쇼핑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계시는 이 중분류별로 상품을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게 의류 쇼핑몰이다. 그럼 의류 쇼핑몰을 클릭해 보시면은 자, 그 중에서 여성 의류 쇼핑몰이 1등을 하고 있네요. 들어가 보면은 그 사이트에서 1, 2, 3위까지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00% 맹신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랭키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처음 들어보시는 기존 운영하시는,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사이트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순위에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사이트들, 유명한 사이트들은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유일하게 순위를 매겨주는 곳이 또 이곳이다 보니까 100% 맹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1위 회사는 어딘지를 찾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랭키닷컴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보실 때에는 프리 PSD 파일스라고 하는 해외 사이트인데요. PSD 파일을 무료로 공유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으시니까 참고하셔서 잘 다운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밑에는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매일 10일마다 10장씩의 사진이 업로드가 되는데 굉장히 고퀄리티의 감각적인 사진들이 좀 많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상품 페이지가 이쁘지 않거나 뭐 배너라든지 그런 디자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 언스플래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미지를 하나 다운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냥 까만색 글씨나 하얀색 글씨로 글씨만 몇 글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시면은 생각보다 이쁜 디자인이 되실 겁니다. 심플하시면서도 이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 무료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렛츠 CC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네, 거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상세 페이지 디자인 업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때 약간 팁을 얻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